네, 한 종목씩 세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이죠. 바로 수소. 이 수소 경제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일진다이아 가져오셨는데 대표님, 이 종목 선정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그러니까 빅픽처의 그림을 보고 가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아까 제가 경기는 우상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여러분께 최근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과연 워렌 버핏은 어떻게 투자에 성공했을까? 물론 DNA가 그쪽에 있고 또 워낙 그쪽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매매하는 노하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기 간단합니다. 어떤 노하우 쪽이냐면 결국 자기가 좋은 주식을 보고 있다가 시장이 위기에 터졌을 때 걔들을 잡는 겁니다. 왜요? 결국 우상향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복원된다는 거죠. 어떤 과도하게 내려갔던 주가는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되는데 이 경기 사이클이 우리가 배웠던 경기 사이클은 확장기와 수축기가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장기가 길죠. 우리는 올라갈 때 31개월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18 내려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3만 천 올라가고 16,000원 빠지고 또다시 3만 천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인데 미국은 무려 66개월, 6만 6천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는 13,000원 좀 받고 다시 6만 6천 올라갑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의 시장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제가 맨날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쪽에서 우리가 강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굉장히 강하죠. 이건 이미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조자 산업 중에 새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강한 우리가 강자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소입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이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인더스트리얼 4.0 이걸 만들었던 것이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이 바람이 불었죠.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이 뭘까요? 바로 수소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진다이아가 아니더라도 이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특히 관심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일진 복합 소재 이게 아주 알토란 같은 기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지분을 한 8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일진 복합 소재가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최근에 동일본 여객철도 여기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히타치 공동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열차에 바로 이 자회사인 일진 복합 소재가 수소 연료 탱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 우리나라의 그 수소를 중심으로 이런 섹터들은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쪽을 향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위치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마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주린이가 돼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겠다고 오셨던 주린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점심시간에 방송하면 보통 이제 관심 종목 한 3종목을 얘기하는데 아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마틴게일존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께 다 아예 캡처하십시오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이 명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 냈거든요. 워렌 버핏은 연간 24%, 그다음에 3년마다 자기 사이 더블해서 1억을 2억, 2억을 4억. 워렌 버핏은 결국은 워렌 버핏식대로 계산으로 매매한다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40년 투자하면 524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죠. 세계 만약에 8대 불가사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리다. 원래는 불가사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데 오죽하면 복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얘가 얼마까지 갈지 그걸 몰라도 여기 오면 튑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거 하나, 꿀팁 하나 갖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넓어질 때가 있죠. 이렇게요. 넓어질 때가. 이렇게 넓어질 때는 어떤 거냐면 성장주 패턴일 때 얘가 넓어집니다. 제가 항상 이 마틴을 설명할 때 많이 설명드린 것이 카카오를 많이 설명드립니다. 자, 카카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카카오 한번 보시면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흐름이 있었던 종목군 중 하나였는데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모양도 모양이지만 한번 밑바닥에서 보시죠. 밑바닥에서 보시면요. 이 마틴게일존을 벗어나면서 주가가 쭉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한번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위에서 조정받았을 때 외봉에서 조정할 때 여기서 마틴게일존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간 게 많거든요. 최근에 여기서 거의다가 튕겨 올라간 게 많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벌써 얼마 안 되는데 벌써 30%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정도죠. 자, 그럼 얘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들은
밑에서부터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닿다가. 그래서 결국 향후 어차피 조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조만간 제일 먼저 나올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분명히 가입하게 될 겁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만한 이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요거 눌러줄 때마다 뱉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 여기 60하고 역별이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주가가 조심할 때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덜 간 종목군에서는 뭐가 할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 주가 위치를 보면 7만 원서부터 5만 원대까지 거의 한 2만 원 정도가 조정이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소경제 수의 기대감 갖고 있는 일진다이아 가져오셨습니다. 이어서 SK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SK케미칼 3분기 영업이익이 52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2.9% 증가했다는 잠정 집계가 나왔어요. 5.5%대 오름폭을 높였는데요. 이 종목 선정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요거 이제 제가 섹터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주말장에서 올라간 건 올라갔는데 많이들 빠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최근에 코롱 티슈진 문제와 관련돼서 상폐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들 종목군들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일부 종목은 위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 바이든 시대, 더 나아가서 앞에 오바마 대통령 시대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률이 5배 이상이었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들 섹터 종목군은 항상 얘기지만 지금은 딱 두 가지,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의 4차 산업 섹터 종목군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은 양대 산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께 SK케미칼 요 종목 왔습니다. 일단 요 종목은 가까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일 날 바로 모건스탠리의 MSCI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SK케미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또 자주 거론됐던 거죠. 예전에 여러분께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화이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영국에서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역시 제로와 관련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돼서도 역시 메이트는 종목이 있을 것이라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가 바로 SK케미칼 바로 이 업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국의 보건당국에서 이 여기와 관련된 백신을 신속 검토한다는 얘기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봐도 그렇고 요 종목은 그런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 중에서 이번 달에 월추 대비 주가가 위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양보이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하단으로 조정받을 때는 역시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SK케미칼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전일 국내 코스피 지수 외국인이 2차 전지 주요 종목을 대거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코덱스 2차 전지. 부장님,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네, 저희가 아마 이렇게 국고처에서 나왔던 물론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뭐 레코드가 별로 뭐 시원찮은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좋은 종목군 중에 좋은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고생했다 올라가는 뭐 포스코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딱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화려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삼성 SDI입니다. 이건 저희 수강생들하고 배팅을 본부는 벌써 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차 전지 섹터는 먼저 크게 빅픽처의 글을 본다면 우리의 가장 효자 상품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뒤를 이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갈 섹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탑10에 1등, 4등, 6등이 바로 우리나라 업체들입니다.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바로 SK이노베이션이죠. 이들이 전 세계에 바로 탑10에 3개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테슬라의 독주가 아니라 테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도 이제 2030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2035년대는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런 계획들도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데선 2035년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픽픽 체크를 보면 우리가 주가가 보통 고점을 찍었을 때는 재력 오픈될 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수강생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2차 전지를 완전하게 우리가 매도를 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차 중에서 10대가 차가 있으면 5대가 전기차 있을 때 그때는 조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 앞에 보셨을 때 10대 중에서 5대가 전기차이던가요? 저는 아직 전기차를 그냥 길가를 가다가 일부 뭐 차들은 뭐 테슬라 차 가끔 가다 보니까요. 보는 한이 있어도 실제 앞에 있는 차가 전기차인 거는 별로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테슬라 차가 있어서 제가 차를 주차하고 올라갈 때마다 바로 제 차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차를 보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야 이거 참 신기하나 하고 보는 이 현상이 이제 흔한 현상이 됐을 때 얘들은 꼭지가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2차 전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삼성 SDI를 이렇게 먼저 공부해 드립니다. 아마 이 종목도 제가 많이 보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일보로 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막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또 이렇게 길면 지루한 것 같고요. 얘를 월보로 보면 아주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맨날 이렇게 각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가는요. 첫 번째 어떤 성질이냐면 지그재그 성질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성질은 뭐냐면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롱숏 성질이 있습니다. 롱숏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승 추세였으면 많이 올라가고 롱으로 올라가죠. 조금 조정받고 숏이죠. 많이 올라가고 롱숏입니다. 그다가 하락 기조에 있는 종목은 많이 빠지고 밑으로 롱이죠. 조금 올라가고 밑으로 롱. 이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롱숏을 볼 때 아주 편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각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올라갈 때 보면 각도가 맨날 얘기하죠. KTX가 올라간다고 빵 하고 올라갑니다. 조정은요. 완전 비둘기입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빵 하고 올라가죠. 무슨 각도로요? KTX 각도로. 그럼 얘가 조정이 온다 한들 이 조정은 비둘기 조정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가파르게 가격 조정을 받잖아요. 절대 한 번에 가격 조정으로 안 끝납니다.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가격 조정을 줘야 꼭지다운 꼭지는 항상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 온다고 하는 아주 이 원리를 제가 30년 동안 공부하면서 찾아낸 둔퉁이가 찾아낸 기법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꼭지가 없어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인 거죠. 주가가 꼭질 때는 반드시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으로 받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좀 보시면 바로 이런 과정이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덱스 2차 전지. 여러분 이거는 코덱스뿐만 아니라 타이거 2차 전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 첫 번째 얘가 넓어지죠. 무슨 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고점 대비 아래 있죠. 제가 이렇게 그 삼성전자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6만 원대 다시 올라간 거 여러분 보시죠. 제가 삼성전자가 이 상속세 부분과 관련돼서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때 얘는 6만 전자가 아닌 나중에 6만 원이 저항이 아닌 지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얘 내려갈 때마다 사서 얘를 배당을 받읍시다라는 것이 제가 저희 수강생과 같이 하는 전략입니다. 왜? 어차피 6만 원대는 결국은 딛고 올라가야 될 테니까요. 또 똑같이 이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얘는요 결국은 이 고점은 뚜루라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두들기라고 있는 고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고점 이전에 얘는 주가가 조정할 때마다 밑에서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2차 전지를 들어갈 때 야 내가 삼성 SDI 좀 올라가서 부담스러운데 야 그럼 LG화는 어때? 야 이거 분할되고 이제 알짜박이 빠져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야 SK 뭐 다른 종목군들 쭉 보면 뭐 포스코 케미칼은 어때? 에코폴은 어때? LNF는 어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제주도에 내가 뭔가 땅을 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 땅을 사서 내가 일부 분할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TV 나올 때마다 이렇게 ETF 투자하십시오, ETF 투자하십시오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좌가 지금 더블 이상 올라와 있나요? 그런데 지난 3월 달 이후에 코덱스 시기에서 코스피에 레버지던 코삭 레버지던 이미 더블을 다 돌파했습니다. 왜냐하면 1배수짜리 말고 2타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은 바뀌어가죠. 지금 장은요 종목은 분명히 바뀌어갈 겁니다. 뭐 조바든 시대에서 종목이 올라갔는데 또 어떤 종목은 또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상원이 공화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바든도 또 마음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도주는 바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들어가면 그 주도주에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종목을 바꿔들여 지수가 간다? 그래? 그러면 인덱스 펀드, 워런 버핏이 그렇게 강조했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듯이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조정받을 때마다 지금이라도 레버리지 사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레버리지와 또 하나 대세가 그래도 이쪽이야? 그래? 이걸 내가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뒤늦게 삼성 SDI나 이거 찾기 어렵고 그러면 2차 전지 ETF를 꼭 한번 연예 포트폴리오에다가 눌러줄 때마다 줍줍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특이하게 이 ETF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바이든 수혜 종목군이죠. 코덱스 2차 전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매수가 28만 5,500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신데요. 언택트 대장주인 카카오가 3분기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성장세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카카오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얘들은 뭐 조금 들고 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나의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희 고객 VIP 이 수강생분한테 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딩하지 말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빅픽처 그러면 조금만 공부하면 보이거든요. 경기는 우상향하고 얘들은 우상향하고. 그럼 얘 주가 한번 그래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죠. 이 종목을 보시면요. 어디가 관점이냐면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배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얘들을 그냥 갖고 있어.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배팅인데요. 보실까요? 안 믿어지시죠? 그죠? 여기 계속 배팅입니다. 이렇게 그냥 갖고 있어요. 이게 점처럼 사라져 갑니다. 이거 왜 갖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갖고 있을 수 없는데, 월볼 보시면 봅니다. 보시죠. 월볼 보실게요. 월볼 보시면은 얘는 여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확장기 사이클에 얘가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확장기 사이클이 들어와 있죠. 저희가 공략한 사이클이 언제냐면 이게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진입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입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얘는 관건이 여기를 돌파하는가 안 돌파합니다.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가 월봉상에서 얘가 두드맞는 요 자리가 앞을 돌파하지 못하고 얘가 만약 음봉을 주게 되면 이때는 조심할 겁니다. 요거랑 비교되는 차트로 종합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이런 관점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외봉이죠. 근데 얘가 쌍봉 영역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이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로우 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얘를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유는 제가 그런 말씀 가끔가다 드리죠. 아니, 이걸 이렇게 오래 갖고 있습니까? 담당자도 이제 이 종목은 포트에서 빼시오 그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한다고 그랬죠. 아니, 매도 신호가 나와야 던지지 그랬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위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는 호흡 조절하지만 장투는 여전히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월봉상 쌍봉이 나올 때까지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앵커가 3분기 실적 얘기했죠. 맞습니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3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물론이지만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특히 톡비즈라든지 신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실제로 얘가 꺾기 전까지는 그냥 예전에 선정 광고 드렸었죠. 그냥 가게 놔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건 대신 보고 월봉이 쌍봉 정도 좋을 때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